상속이 낫냐 증여가 낫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상속세가 이제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낮은 세율로 증여를 하기 위해서 상담하면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가 있는데 며느리나 사위는 절대 줄 수 없다. 자녀한테 세금 없이 5억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단순하게 5억을 준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세금에 대한 얘기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똑똑한 절세 얘기입니다. 박명균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 회피하다 걸리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 건물도 몇 채씩 있고 재산도 많고 이런 분들한테 해당된다 싶은데 요즘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세금 폭탄이 오히려 서민층, 중산층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봉급 생활자 또박또박 돈 벌어서 사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고민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렇죠. 상담 내용들이. 네, 맞습니다. 뭐 어차피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다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평생 뭐 세금을 안 내보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좀 무관심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세청 일하면서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억 단위로 세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평소에 이런 걸 좀 무관심하다가 한번 이렇게 터트려지면은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일반 분들이 좀 세금에 좀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좀 회복이 어려운 거를 많이 봐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일단 사건이 다 터지고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 부동산이나 그런 계약을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이제 세무사님 방문하셔가지고 좀 조언을 듣고 진행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비를 좀 하십시오 해도 잘 안 찾아가게 되고 혹시 상담을 받고 크게 절세한 사례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미리 오셔가지고 어떻게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지 이 양도를 지금 하는 게 나을지 그런 분들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이게 당장 세금이 나가는 건 아니라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계약 직전 단계까지 와서 양도세 계산하면 뭐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냥 단순하게 오셨던 분인데요. 이제 그렇게 상담을 오시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주택이 하나라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제외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취득세에 대한 문제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이분 같은 경우는 1세대 2주택이 되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파시려는 주택이 워낙 오래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 양도 차익이 커서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한 5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변 지인이 그거 1억도 안 되니까 어차피 주택수 돼서 제외돼서 비과세 된다 이렇게 믿고 왔다가 그렇지 않다고 알려드리고 그걸 증여를 하든 당장 뭐 던져가지고 처분을 해서 1주택을 만들어서 양도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이거는 집이 한 채 있고 또 오피스텔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반대로 집이 한 채도 없는 경우에도 이런 세금 걱정을 해야 됩니까? 물론이죠. 왜냐면은 나는 평생 무주택자가 목표야 이러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 집 마련 하나 정도는 하실 생각을 하실 텐데 또 뭐 청약이 됐든 아니면 뭐 전세를 끼고 좀 취득을 하든 근데 또 본의 아니게 부모님이 이제 증여를 해주시다거나 갑자기 돌아가셔서 주택을 취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하면은 좀 늦고요. 뭐 언제 사는 게 좋을지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는 미리 증여를 받는 게 나을지 상속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지 한 번쯤은 본인이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떤 세금들이 어떻게 나한테 부과가 될지를 따져보시라고 당장 집이 없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한 번쯤은 그 관심을 가지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같은 경우도 나는 뭐 물려받을 돈도 없는데 이게 아니고 집 한 채 있으면 요즘 집값이 워낙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죠? 제법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상이면 거의 반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30억이 넘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상속 증여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막 요트 있고 막 전용기가 있고 이런 부자들만 상상이 되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30억이 넘으면은 과세표 세율이 50%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 과세표준 이 세율 자체가 2000년도에 개정이 되고 24년 동안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게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전에 30억이랑 지금의 30억이랑은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일반 분들도 관심을 많이 이제 갖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상속이랑 증여를 보시면은 좀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고 증여는 돌아가시 전에 그러니까 똑같이 우상으로 이전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사망 전후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도 약간 다르고 상속 같은 경우는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증여는 내가 언제 증여할지 시기를 이제 판단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꼭 돌아가기 전에 좀 준비를 미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비를 못 하고 있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고스란히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고 네. 살아계실 때 준비를 하면 증여하고 상속을 어느 정도 나눠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걸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재산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떤 걸 증여하는 게 나을지 어떤 걸 상속하는 게 나을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당장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것부터 정리할게요. 미성년자 아이한테는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년이면 5천만 원. 네. 10년. 그죠? 맞습니다. 10년이죠. 네. 근데 또 그거 있더라고요. 애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럼요. 그죠? 네. 근데 2억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알죠? 네, 많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보죠. 우선 그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시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절세 증여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속이 낫냐, 증여가 낫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왜 증여를 하냐면은 상속세가 이제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낮은 세율로 증여를 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이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도 이제 상담하면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며느리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가 있는데 며느리나 사위는 절대 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위가 그러면 못 주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 있느냐 아니면 그 관계가 괜찮으냐 여기에 따라서 참 달라요. 근데 네. 아파트가 막 오를 것 같으면 증여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아파트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으면 그건 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자녀한테 세금 없이 5억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단순하게 5억을 준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창업 자금 특례라고. 창업 자금. 예, 자녀가 창업을 하려면은 이제 돈을 좀 줘서 그 돈으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5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녀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증여를 받고 2년 안에 반드시 이제 창업을 해야 되고요. 최대 이제 50억까지 하면은 10% 세율만 내고 증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 자금은 50억까지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집만 해당되는 거네. 뭐 새로 이제 자녀가 뭐 창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것도 이제 업종이 좀 제한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커피숍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유흥업이나 뭐 그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또 창업이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게 좀 특이한 점이 당장 이제 증여세는 저율의 증여세를 내시는데요.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상속세 계산할 때 언제 사망하시더라도 이 증여 공제 받은 게 합산이 돼서 10년 기간이 아니고요? 예, 10년이 지나더라도 이건 미리 혜택을 받았으니까 지금 증여세 깎아줄 테니까 상속세 때 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부동산 자체를 증여해 줄 때, 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부동산 증여보다도 좀 트렌드가 실제 매매로 좀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얘한테 판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매매가로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실거래가. 네, 시가가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이제 시가에서 30%까지는 공짜로 싸게 팔더라도 그건 이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10억짜리 물건을 7억에 팔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제일 좋은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최대 3억까지 되기 때문에 10억이 넘어가도
이제 3억까지만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아, 10억이 넘어가도 3억.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강남에 집 있어서 30억짜리라도 27억에 파는 거지. 맞습니다. 그거를 무슨 야 이거 30%래 네. 해가지고 21억에 팔고 이러면 안 되네. 네네. 아, 3억까지 이제 증여로 보지 않아서 네. 증여세 없이 이제 싸게 팔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이게 장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여로 진행이 되면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은 이 증여한 금액도 네. 상속세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매매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돌아가시더라도 전혀 거기에 합산이 안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이제 실제 이제 적정한 시가를 설정을 해놓고 싸게 팔았는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매매기 때문에 실제 돈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통장으로 돈 들어가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자녀분들이 그 정도의 돈이 융통이 안 돼가지고 알면서도 이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매매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게 이제 주택 한 채만 있으신 분들 어차피 비과세 되니까 그런 분들을 하시면 되고 양도세는 또 30%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요. 시가의 5%만 싸게 팔아도 그냥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양도세는 따로 매겨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가로 매기는구나, 네, 양도세는. 네. 아, 그거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12억 이하의 비과세가 되는 주택이라면은 네. 10억에 팔든 7억에 팔든 어차피 세금이 없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적용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죠. 그리고 아예 이제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성인이야. 네. 집을 산대요. 얘를 좀 도와주고 싶어요. 네. 이자 없이 저는 2억까지, 2억 1,000인가? 2억 1,700입니다. 정확하게. 2억 1,700까지 네. 돼요? 네. 이자 없이? 네. 근데 차용증 써야 되고. 그렇죠. 그죠? 차용증 쓰고 이자 없이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돈 빌려줄 때는 빌려주고 법정 이자 4.8%예요? 4.6%입니다. 4.6? 네. 꼭 4.6%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아버지랑 뭐 그런 관계니까 특수인 거. 네, 좀 더 싸게 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러지 않아요? 국세청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2%에 빌려줬다라고 네. 한다면 4.6%와 2% 차이가 2.6%잖아요. 네. 근데 빌려준 돈의 2.6%만큼 싸게 이득을 본 건데 이게 1,000만 원이 안 되면 또 증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 첫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상속세하고 증여세 이것만 꼭 알아둬라 하는 절세 포인트는 뭐가 있습니까? 우선 10년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여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마다 그 증여세 없는 그 공제 금액이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10년마다 그렇게 증여를 하는 플랜을 가지시고 또 10년이 왜 나오냐면은 일찍 증여를 해야지 10년이 지나가서 돌아가실 경우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10년 전에 증여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전 증여의 의미가 좀 없어지어서 10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히려 좀 상속세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거나 좀 고를 때보다 건강할 때 오히려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증여세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일찍 나이가 어리더라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시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 간에 돈 거래할 때 요거 앞서 얘기한 돈 빌려주고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